여러분,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가 손을 찝지 않고 일어날 수 있으십니까? 계단 2층을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으십니까? 한쪽 다리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으십니까? 하나라도 어렵다면 오늘 영상이 꼭 필요합니다. 매일 계란도 드시고 우유도 마시고 고기도 챙겨 드시는데도 다리에 힘이 점점 빠지는 것 같으신가요? 이상하다. 단백질은 열심히 먹는데 왜 근육은 계속 줄어들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비싼 단백질 보충제를 사 드시기도 하고 계란을 하루에 여러 개씩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바지가 헐렁해지고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무릎을 짚게 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안아 올리던 손주도 이제는 오래 안고 있기 힘들어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혹시 단백질이 부족해서일까요? 놀랍게도 많은 경우 정답은 아닙니다. 최근 노인의 근감소증을 연구하는 여러 의학 연구에서는 단순히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만으로는 근육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단백질의 신호에 둔감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아나볼릭 레지스턴스, 에나볼릭 레지스턴스, 우리말로 동화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젊었을 때의 근육은 마치 새 스펀지와 같았습니다. 물을 부으면 금세 빨아들이듯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이 이를 흡수해 새로운 근육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스펀지가 점점 굳어버립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잘 스며들지 않는 것처럼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도 근육이 예전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루 3번 고기를 드셔도 근육이 늘지 않고 또 어떤 분은 단백질 보충제를 몇 달 동안 꾸준히 먹어도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백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근육의 문이 잘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년기에는 젊은 사람보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 단백질 합성이 훨씬 적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근육의 문은 왜 닫히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한번 둔해진 근육은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연구에서는 희망적인 결과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육이 좋아하는 특정 영양소와 식사 방법, 그리고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나이가 들어도 근육은 다시 단백질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왜 단백질만 먹어서는 부족한지, 근육을 깨우는 핵심 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무조건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된다는 생각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 근육은 단백질을 거부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참 신기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김치찌개 하나에 계란 하나만 먹어도 근육이 잘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똑같이 먹어도 근육은 거의 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바로 근육이 단백질에 둔감해지는 동화 저항성, 즉 아나볼릭 레지스턴스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육의 귀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단백질이 들어오면 근육이 알겠습니다. 바로 근육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단백질이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근육은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근육이 단백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에는 5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르고 단백질만 계속 드시면 기대했던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근육은 움직여야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오래 걷지 않고 다리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은 이 몸은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근육은 스스로 크기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용하지 않는 공장이 하나둘 문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공장이 멈춰 있는데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져다 주어도 물건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근육도 움직이지 않으면 단백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몸속의 만성 염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염증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혈당이 높거나 복부 비만이 있거나 잠을 잘 못 자고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이러한 염증은 더욱 심해집니다. 이 염증은 근육을 만드는 신호를 방해합니다. 마치 공장 안에 계속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 중요한 지시가 전달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류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의 부족입니다. 단백질이라고 모두 같은 단백질은 아닙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꼭 필요합니다. 류신은 근육에게 이제 근육을 만들 시간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시작 버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버튼이 제대로 눌리지 않으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근육은 활발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백질이라도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 D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는 뼈 건강에만 필요한 영양소라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비타민 D는 근육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세포에는 비타민 D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의 힘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도 나빠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거나 햇볕을 자주 쬐지 않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은 커피 한 잔으로 끝내고 점심은 대충 드시고 저녁에만 고기나 생선을 많이 드십니다. 하지만 근육은 한 번에 몰아서 먹는 단백질을 모두 저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루 3끼에 나누어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꾸준히 공급받을 때 근육 단백질 합성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집니다. 결국 단백질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 어떻게 나누어 먹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5가지가 함께 겹치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매일 고기도 먹고 계란도 먹는데 왜 근육이 계속 빠질까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단백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근육이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든 근육은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특정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근육이 좋아하는 식사 방법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함께 실천하면 근육의 반응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왜 어떤 단백질은 근육이 되고 어떤 단백질은 그냥 지나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단백질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 도대체 근육은 어떻게 다시 깨어나는 걸까요? 사실 우리 몸에는 근육을 만드는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스위치가 켜져야만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단백질만 계속 늘려 드십니다. 하지만 스위치가 꺼져 있는데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져다 놓아도 공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은 벽돌이고 근육을 만드는 공장의 전원은 따로 있습니다. 그 전원을 켜는 핵심이 바로 류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류신은 단순히 단백질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근육에게 이제 근육을 만들어도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시작 신호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신호가 조금만 들어와도 근육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신호를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예전처럼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류신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우리 몸속에는 mTOR라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mTOR는 근육 공장의 총괄 공장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지금은 근육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라며 쉬고 있다가 류신이 충분히 들어오면 좋습니다. 이제 근육 생산을 시작하세요.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순간부터 근육, 단백질 합성이 활발하게 시작됩니다. 반대로 류신이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이 많이 들어와도 공장은 조용합니다. 벽돌은 산처럼 쌓여 있는데 집을 짓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노인의 근감소증 연구에서는 단순히 단백질의 양보다 류신이 충분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류신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러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경우 한 끼 식사에서 약 2.53g 정도의 류신이 공급될 때 근육 단백질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류신은 계란, 그릭 요거트, 생선, 닭가슴살, 우유처럼 질 좋은 단백질 식품을 적절히 조합하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더라도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가 근육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류신만 충분하다고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육은 한 번에 너무 많은 단백질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고기를 많이 먹었으니 하루 단백질은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육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단백질을 90g은 먹더라도 아침은 거의 먹지 않고 점심도 간단히 먹은 뒤 저녁에 70g을 한꺼번에 먹는다면 근육은 그 단백질을 모두 활용하지 못합니다. 일부는 에너지로 사용되거나 바른 대사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임상영양대사학회 ESPN에서는 건강한 노년층에게 체중 1kg당 하루 약 1.0에서 1.2g의 단백질을 권장하며 무엇보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하루 3끼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마다 근육에게 지금 다시 근육을 만들 시간입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 직후의 단백질 섭취입니다. 근력 운동이나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같은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은 작은 자극을 받습니다. 이때 근육은 손상된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질 준비를 하는 상태가 됩니다.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가장 잘 흡수하는 순간과 같습니다. 운동 후 한두 시간 안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은 평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아미노산을 흡수해 새로운 근육을 만드는 데 활용합니다. 그래서 운동과 단백질은 따로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결국 근육을 만드는 공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류신이 풍부한 양질의 단백질을 선택하고 한 끼에 25에서 30g씩 나누어 섭취하며 운동 후 일 한 2시간 안에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근육은 다시 단백질의 신호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인물이 아니라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70세 김영수 씨는 나는 단백질은 충분히 먹고 있으니까 근육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은 커피 한 잔으로 간단히 끝내고 점심은 국수나 김밥으로 대충 해결했습니다. 대신 저녁에는 고기 한 접시를 넉넉하게 먹었습니다.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고 햇볕도 자주 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를 안아 올리려는데 예전보다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차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짚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병원 검사에서 특별한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의사는 근육량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 김영수 씨는 식사 방법을 조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도 삶은 달걀과 우유를 챙겨 먹고 점심과 저녁에도 단백질을 나누어 섭취했습니다. 매일 20분씩 걷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하는 간단한 근력 운동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붙는 것을 느꼈고 손주를 안는 일도 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단백질의 양만 늘리는 것보다 식사 방법과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근육 건강에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어떤 음식이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장 잘 만족할까요? 다음으로 의사와 영양학자들이 노년층에게 특히 추천하는 근육을 깨우는 최고의 음식 7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근육은 단순히 단백질이 많다고 무조건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육은 류신이 풍부하고 흡수가 잘 되며 근육 합성을 도와주는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는 음식을 더 좋아합니다.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은 흔히 완전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특히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으며 류신도 풍부합니다. 밤새 영양 공급이 끊긴 뒤 아침에 달걀을 드시면 잠들어 있던 근육을 다시 깨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은 달걀 2개 정도만 드셔도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으며 조리도 간편해 꾸준히 실천하기 좋은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와 연어, 참치,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양질의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 몸속의 만성 염증을 줄이고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 염증이 늘어나 근육이 단백질에 둔감해질 수 있는데 등푸른 생선은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근육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건강이 나빠지면 단백질을 먹어도 흡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 아니라 유익균도 함께 공급해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이 많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드시면 부담도 적고 근육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콩과 두부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근육에 별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콩과 두부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특히 고기를 많이 드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두부는 부드러워 소화가 잘 되고 콩은 식이섬유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들깨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깨는 맛을 내는 양념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들깨에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 비타민 E, 그리고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잘 생기거나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 나물에 들깨가루를 한 숟갈만 넣어도 영양이 훨씬 풍부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버섯입니다. 버섯은 단백질이 아주 많은 음식은 아니지만 근육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는 근육의 힘을 유지하고 균형 감각을 돕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실내 생활이 많아 햇볕을 충분히 쬐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표고버섯이나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등을 반찬으로 자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우유와 치즈입니다. 우유에는 빠르게 흡수되는 유청 단백질과 천천히 흡수되는 카제인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치즈 역시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공급해주는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운동을 한 뒤 우유 한 잔을 마시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 있거나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한 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한 가지만 많이 먹는다고 근육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육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께 필요로 합니다. 달걀만 먹는 것도, 고기만 먹는 것도, 보충제만 먹는 것도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할 때 근육은 가장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는 우유 한 잔이나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선택하시면 근육은 하루 종일 필요한 영양을 꾸준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만 조금 바꿔도 근육이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환경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잘못된 생활 습관이 계속된다면 근육은 다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근육을 망치는 7가지 습관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반드시 바꾸셔야 할 생활 습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끼에만 단백질을 몰아서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고기를 많이 먹으면 하루 단백질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저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일정량 이상은 에너지로 사용되거나 배출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마다 단백질을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아침을 거르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8시간 이상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아침까지 거르게 되면 근육은 더 오랜 시간 단백질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노년층은 아침 식사에 달걀이나 우유, 두부처럼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반드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필요 없는 조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운동이 없으면 근육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매일 걷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벽을 밀어보는 간단한 팔 운동, 이런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근육은 충분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햇볕을 너무 피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D는 근육과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집 안에서만 생활하거나 자외선을 지나치게 피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20분 정도 햇볕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잠을 제대로 자지 않는 것입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동안 회복되면서 성장합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근육 회복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은 단백질만큼 중요합니다. 6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약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 기능도 떨어지고 피로감도 쉽게 느끼게 됩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는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지, 이 한마디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생활 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70대에도 꾸준히 운동하며 근육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50대부터 급격히 근육이 줄어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차이는 나이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하루 식단은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삶은 달걀 2개와 우유 1잔 또는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를 드셔보십시오.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 채소를 충분히 곁들인 식사를 하시고 저녁에는 살코기와 나물, 그리고 들깨가루를 넣은 국 1그릇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간식이 필요하다면 무가당 요거트나 두유, 삶은 달걀처럼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식을 선택해 보십시오. 이렇게만 실천해도 하루 동안 근육은 훨씬 안정적으로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고 넘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면역력을 유지하며 심지어 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부터는 체중계 숫자만 보지 마십시오. 내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의자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지, 계단을 편하게 오를 수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건강의 기준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3개월 뒤의 몸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먹는 한 끼가 내일의 근육을 만들고 오늘 걷는 20분이 10년 뒤 내 다리를 지켜줍니다. 건강, 특별한 비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모여 평생의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과학적인 연구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래도록 건강하,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